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미국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카일 리튼하우스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연준 부의장이 양적 완화의 급격한 종교를 시사하자 달러와 가치가 폭등했습니다. 포드와 GM이 차량용 반도체를 미국에서 자체 생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에서 제조업이 다시 부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케노시아 폭동 현장에서 미국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가 사람을 죽인 카일 리튼하우스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리차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고 있어서 일자리가 늘어난 후 국가 채권 매입 축소를 가속화할지 여부를 정책 입안자들이 다음 달에 논의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클래리다는 금요일 가상 이벤트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지금부터 12월 FOMC 회의 사이에 얻은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클래리다는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이 상당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연준 부의장이 채권 매입 축소의 가속화 즉 양적 완화의 급격한 중단을 시사하자 국채 수익률과 달러화 가치가 완전 수직으로 폭등했습니다. 자, 이것은 미국의 2년물 국채 수익률입니다. 클래리다가 급격한 양적 완화의 종료를 시사하자마자 이렇게 수직으로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 달러화 인덱스도 이렇게 수직으로 치솟았습니다. 이것은 미국 경제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드와 GM이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직접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 제조업이 부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이 두 자동차 회사가 모두 차량용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드는 이미 글로벌 파운드리스와 결국 미국에서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도체 칩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적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서 파운드리는 반도체를 위탁 가공 생산하는 그런 업체를 말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파트너십이 몇 년 후에 차량에 들어갈 고급 칩을 생산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썼습니다. 포드의 차량용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및 제어 담당 부사장 척 그레이는 사내에서 칩의 설계와 개발을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자체 칩이 일부 차량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회사는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GM은 퀄컴 및 NXP 세미컨덕터스와 같은 회사와 협력하고 있으며 칩 제조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마크 로이스 GM 사장은 반도체 수요가 향후 몇 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GM은 또한 신차에 필요한 고유한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수를 95%까지 줄이는 것이 목표이고 이를 위해 유사한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세계의 핵심 제품군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파운드리스 자동차 사업을 담당하는 수석 부사장 마이크 호가는 이것은 위기를 기회로 삼는 방법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의 품귀 현상을 반도체 자체 생산으로 극복하겠다는 포드와 GM의 의지가 미국의 제조업의 부활을 시사하는 것 같아 듣기 좋습니다. 미국 좌파의 본산 위스콘신주에서 좋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18세 청년 카일 리튼하우스가 위스콘신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2020년 8월 25일 일리노이주 안티오크에 있는 리튼하우스의 집에서 20마일 떨어진 위스콘신주 케노시아에서 벌어졌습니다. 케노시아에서 매일 밤마다 벌어지는 폭동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보던 리튼하우스는 공경에 빠진 경찰이 폭동이 벌어지는 동안 방어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케노시아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케노시아에 보관하고 있던 AR-15 소총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날 밤 자정에 리튼하우스는 나이가 자기보다 두 배나 많은 전과자 조셉 로젠바움과 마주쳤습니다. 로젠바움은 리튼하우스를 위협하고 구석으로 몰아넣고 그가 들고 있던 소총의 총구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근처에서 총성이 울리자 리튼하우스는 1초에 4발을 쐈습니다. 로젠바움이 쓰러졌을 때 리튼하우스는 경찰의 출동을 기대했으나 폭도들이 그를 맹렬히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그 폭도들 중 한 사람이 리튼하우스의 머리를 때려 모자가 벗어졌고 리튼하우스가 길거리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또 다른 폭도는 리튼하우스에게 뛰어내렸고 그를 발로 차고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리튼하우스의 머리를 짓이겼습니다.
다른 한 명은 스케이트보드로 그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또 다른 남자가 장전된 권총으로 몇 피트 떨어진 곳에서 리텐하우스의 얼굴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리텐하우스는 스케이트보드로 그를 때리고 그가 갖고 있던 총신을 움켜쥐고 있던 앤서니 허버를 사살했고 권총을 자신의 얼굴에 대고 있던 남자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리텐하우스는 여전히 바닥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리텐하우스가 케노시아로 가기로 한 것은 현명하지 못했을 수도 있으나 그것은 이타적이었고 그는 용감했습니다. 그는 불법의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폭동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케노시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케노시아가 불타고 약탈당하는 동안 그는 일리노이주 앤티오크 집에서 편안하게 머물러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주류 매체들은 리텐하우스 사건을 인종 갈등으로 그리려 했고 바이든은 케노시아 총격 사건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소행이라고 암시했습니다. 리텐하우스는 백인이고 그가 쏜 세 사람도 모두 백인이고 그의 변호사와 검사도 백인이고 재판관도 백인이었습니다. 리텐하우스 재판의 요점은 자기방어 셀프 디펜스였고 판사는 배심원들이 리텐하우스가 의도적인 살인 인텐셔널 호미사이드를 저질렀다고 믿게 하려고 유도했고 리텐하우스를 기소한 검사는 음악 콘서트가 열리는 호텔 방에서 총으로 수십 명을 학살한 라스베이거스 총격범처럼 그가 적극적인 총격범 액티브 슈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폭도들의 위협 속에서 바닥에 쓰러져 공격을 당하다가 자위를 위해 총을 쏜 17세 소년에게 액티브 슈터라는 표현은 그다지 어울리지 않습니다. 카일 리튼하우스는 다른 사람의 재산과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총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는 의롭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배심원들이 이를 인정하고 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직도 미국에 다른 사람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청년이 있다는 사실은 미국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줍니다. 트럼프와 금요일 오후 위스콘신주 케노시아에서 열린 재판에서 리튼하우스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축하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이 성명은 바이든과 해리스가 이 판결을 비판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바이든은 성명을 통해서 이번 판결에 화가 나고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성명을 내고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로 밝혀진 카일 리튼하우스를 축하한다. 그것은 자기 방어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리튼하우스 같은 정의로운 청년이 많이 쏟아져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